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라이프 MD님들의 자격시험 도우미 이건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생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 정도만 좀 잘 지킬 수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좀 귀찮으실 수 있어요. 또 10시에 뭐 한다고 푸시 알림은 왔는데 내가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아우, 막 또 1시간 반 되게 긴 시간인데 나 할 것도 많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들어올까 말까 하실 때는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랑 하고 있는 파트가 생명보험 파트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파트는 사전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10문제예요. 10문제가 나오는데 배점은 4점씩. 차지하는 포지션이 40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생명보험 파트고요. 그래서 이것만 다 맞아도 40점이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근데 생명보험 파트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문제가 10문제다 보니까 거의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조금씩만 같이 하다 보면은 고득점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다. 오늘 저랑 같이 할 내용은 뭐냐면 그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좀 같이 이제 오늘 쭉 볼 건데 첫 번째 나온 게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망보험이겠죠. 그래서 사망보험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종신보험이 있고요. 정기보험이 있어요. 다시 사망보험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 밑에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종신보험이 있고 정기보험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종신보험은 언제 어떠한 경우로 돌아가셔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입하고 내일 돌아가시든 100살에 돌아가시든 200살에 돌아가시든 가입하는 순간부터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세밭이라고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 15분짜리 강의인데 거기 한양대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주제가 뭐였냐면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가 주제예요.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헐리우드 스타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혹시 아시죠? 그분이 유방암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그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그 생체 DNA를 쫙 스캔한 거예요. 어디 이렇게 저희가 MRI 찍듯이 이렇게 통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생체 DNA를 쭉 스캔해 줍니다. 그럼 그 DNA 안에 어떤 그 유방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없애냐면은 몸속에다가 초소형 드론을 삽입해요. 드론. 뭔지 아시죠? 드론. 조정하는 거, 드론. 삽입하면은 그 밖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드론을 그 인자로 보낸 다음에 그 드론이 이렇게 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자를 그 드론이 잘라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유방암에 대한 위험이 없어진 거죠. 이게 좀 기술이 되게 비싸요, 지금은. 그 졸리가 뭐라고 했냐면, 졸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졸리진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졸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돈이 많아서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 받을 수가 없지 않냐?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되면은, 교수님 말이, 암 위험인자 자르고, 유방암 위험인자 자르고, 다 자르면, 사람이 2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마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의 주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경우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제가 봐도 편집될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떤 경우라도 지급하는 게그 종신보험이고요. 정기보험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정기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정기보험이에요. 정해진 기간이라는 거는 그 만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80세일 수도 있고요. 90일 수도 있고요. 100세일 수도 있다. 그럼 왜 두 가지로 나눠놨을까요? 정기보험이 보험료가 조금 쌉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왜 가입을 하냐면 종신보험을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 아버지가 단독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벌이시잖아요, 그죠? 외벌이인 가장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돌아가셔요. 남겨진 가족들은 뭘 해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걸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 종신보험인데 나이가 80이에요, 90이에요. 다 키웠어, 애들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조금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망보험이 정기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신보험은 내가 100살에 돌아가시던 200에 돌아가시던 이게 이제 아무 때나 지급을 한다. 이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나온 이유는 어떤 그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불안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생활보장형 상품이 사망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두 번째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으로 설계가 가능하더라. 세 번째, 특약을 다양하게 부과해가지고 종합보장형으로 마찬가지로 설계도 가능하더라. 그 예전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사망보험도 가입하고 싶고 뭐 암보험도 가입하고 싶고 뭐 재해보험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은 사망보험 따로, 암보험 따로, 재해보험 따로 세 개를 가입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특약을 통해서 종신보험 하나에 특약을 통해 가지고 종신보험 밑에 암특약, 재해특약 이렇게 붙이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종합 설계가 가능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린이 보험이 15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사망보장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뭐라고요?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을 불가능하다.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보험이에요. 교육보험. 교육보험은 밑에 나와 있겠지만 저축성 보험이면서 대표적인 생존보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교육보험은 생사 혼합형 보험이며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아니에요? 교육보험은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면서 생존보험이에요. 이건 꼭 기억,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을 지급하고요. 부모가 사망했을 때는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게 교육보험인데 포인트가 딱 두 가지입니다.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면서 생존보험이다. 두 번째, 부모가 생존했을 때도 사망했을 때도 모두 보장을 받는 게 교육보험이다. 지문 이렇게 나와요. 부모가 생존 시에는 교육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아니고 생존했을 때도 사망했을 때도 모두 보장받는 게 교육보험이다. 최근에는 뭐 변액형 교육보험도 나오고 있는데 판매량이 많진 않고요. 지금 판매하는 회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아니고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 만 15세 미만이 가입하는 게 어린이 보험인데 어떤 자녀의 각종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어린이 보험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망보험은 15세 미만을 사망보험 대상자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린이 보험은 15세 미만자만 가입을 하는 거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 보장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거지 사망 보장을 보장하는 게 어린이 보험이 아니다. 두 번째, 만약 그러면 강사님 15세 미만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5세 미만이 사망했을 때는 개나비보험료와 책임보험금. 개나비보험료는 내가 낸 돈이고요. 책임준비금은 이제 뭐 회사가 적립해두는 돈인데, 그죠? 큰 금액을 지급한다. 큰 금액. 뭐라고요? 큰 금액. 잘 나오는 게 어린이 보험 가입하고 15세 미만 사망 시 폐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당연히 틀린 말이고, 두 번째, 기납입보험료랑 책임보험금 중에 작은 거를 지급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기납입보험료랑 책임준비금 중에 큰 거를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어렵지 않으시죠? 사망보장을 보장하는 거는 없다. 큰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비교하는 게 되게 잘 나와요. 교육보험하고 어린이보험 비교하는 게 잘 나오는데 간단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보험은 대표적인 저축성 상품이며 생존보험이다. 하고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학자금을 지급하고 사망했을 때는 양육자금을 지급하더라. 하고 뭐 인성 프로그램, 해외 유학이 가미된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많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어린이 보험은 대표적으로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어린이의 질병 상해를 보장해 주는데 사망 보장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사망 보장은 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만 15세 미만 사망 시
내가 낸 돈, 기납입보험료 전액하고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근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어린이 보험은 이제 요새 그 뭐 괴롭힘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왕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특약도 있다. 이렇게 질문 나오는데 그런 특약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 내가 안 들은 얘긴데 하면서 지나가지 마시고 아 이런 특약도 있다고 했지 참 하고 맞다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 정도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돌발 퀴즈는 아니고요.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보시는 겁니다. 1번, 교육보험은 생사 혼합보험으로 대표적인 보장성 계약이다. 완전 땡! 완전 땡! 대표적인 오답 질문이에요. 교육보험은 생존보험이고 대표적인 저축성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교육보험은 부모 생존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생존했을 때는 학자금을, 사망했을 때는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게 교육보험이다. 3번,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망보험 계약은 만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의 질병, 상해만 보장하는 거고 사망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X가 맞는 거고요. 네 번째, 어린이 보험은 원칙적으로 사망 보장 설계를 할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고 기납입 보험료랑 책임준비금 중에 작은 거 아니요. 큰 거를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매우 퍼펙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유니버셜 보험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한 중학생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좀 유복한 집안의 애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폴더폰.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4비트 뭐 32비트 돼가지고 뭐 이거 아시죠? 이렇게 막 하는 거. 아 참 요즘 애들 그거 아세요? 뭐 저도 요즘 애들이지만 저희가 전화 받을 때 제스처 어떻게 해야 되죠? 제스처? 전화 받을 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화 받는 그 제스처를 취할 때 모션을 취할 때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죠? 어쨌든 세 가지가 있었는데 폴더폰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계산기. 계산기도 카시오 이런 게 되게 좋은 계산기였어요. 계산기. 세 번째 그 마이마이라고 하는 마이마이. MP3 있잖아요. 그 이제 CD 넣고 하는 거 꽂고 한 듣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폴더폰하고 카시오 계산기하고 또 마이마이나 MP3가 다 있으면은 되게 유복한 집안의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가지만 있다. 그럼 뭐 적당히 있구나. 뭐 하나 있다. 그럼 뭐 있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상품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한번 볼게요. 근데 폴더폰 전화하는 용도였죠. 하고 계산기가 이제 계산하는 용도였고 마이마이가 음악 듣는 MP3의 용도였는데 요새 그거 갖고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분도 없죠. 왜? 그게 다 뭘로 들어왔으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뭐 아이폰을 쓰신다, 노트를 쓰신다고 하면은 그게 상품의 이름이 되는 건데 그럼 그 안에 무슨 기능이 있는데 계산 기능도 있고 전화도 되고 노래도 들을 수 있어. 이게 기능이잖아요. 그죠? 유니버셜은 상품의 어떤 명칭이 아니고 기능이에요. 기능. 이해가 좀 되시나요? 스마트폰이 이름이 그 상품의 제목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계산기, 뭐 MP3 종류 이런 거는 기능인 것처럼 유니버셜은 기능이에요. 그럼 어떤 기능이냐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추가 납입, 두 번째 중도 인출, 세 번째가 월대체예요.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출입 통장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통 보험료를 가입하면은 보험료를 한 달에 한 번 내잖아요. 근데 유니버셜 기능이 붙어 있는 상품은 내가 만약에 보너스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혹은 MD가 되셔가지고 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지?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데 보험에다가 추가로 납입을 해야겠다. 이게 추가 납입이에요. 중도 인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약관 대출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말 그대로 대출을 받는 건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대출 받으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강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중도인출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지 않고 필요할 때 내가 돈을 인출해서 쓰는 거를 중도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셜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기능이다. 그럼 그 기능이 뭐가 있나요?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독자적인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들에 기능적으로 추가에 붙어 있는 게 유니버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는 경우 기본보험금이 있고요. 거기다가 공시이율, 확정이율 아니고 공시이율로 굴러가가지고 추가 적립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금을 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유니버셜은 기본 보험금 플러스 공시이율이 붙어있는 어떤 추가로 적립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유니버셜은 기능이다. 기능. 무슨 기능이에요?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이해하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거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장애로 제약을 받는 사람인데 가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정답은 X.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다 들어가야 돼요. 신체적이면서 정신적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개념을 누가 정리하나요?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생명보험의 정의를 보험업법에서 했었어요. 그죠? 그럼 장애인에 대한 정의도 보험업법에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에 대한 정리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보험업법에서 하였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뭔가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배려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달라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장애인 보험을 가입할 때 심사를 받지 않고 가입한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입하는 거고요.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심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그럼 강사님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혜택을 주냐면 일반 보험에 비해서 장애인 보험은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우대해가지고 조금 저렴합니다. 그런 이제 혜택이 있고 두 번째는 세금 혜택이 있어요. 어떤 세금 혜택이 있냐면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라는 건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주는 게 증여인데 증여세 비과세라는 거는 남한테 줄 때 이게 어떤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비과세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비과세를 해주는데 얼마까지 해주냐?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왜? 장애인 보험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장애인으로 분류되신 그 분이 보험 수익자여야 돼요. 피보험자 아니고 계약자 아니고 보험 수익자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증여세를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좀 문제가 치사하게 나오면 숫자를 좀 바꿔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이라고 나온다든지 3천이라고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라고요? 4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그 세금 부분을 이렇게 빼먹어서 그런데 일반 보장성 보험도 세금 혜택이 있어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까지 해주거든요. 그죠? 얼마 받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원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 보장성 보험이고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한도는 똑같아요. 연간 100만 원 한도인데 해주는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이 12%였다면 장애인의 세율은 15%다. 뭐라고요? 일반 세율 12%, 장애인 세율 15%. 각 100만 원씩 해주는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일반 보장성 보험도 가입을 했고 장애인 전용 보험도 가입을 했어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도 가입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강사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각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에 12%인 12만 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에 15%인 15만 원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얼마인가요? 100만 원에 12%니까 12만 원, 15%니까 15만 원, 두 개를 더하면 27만 원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은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가 아니고 중복해서 그 세액 공제를 해주더라. 그래서 장애인 보험은 이제 가입할 때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세금적인 측면, 증여세 4천만 원, 100만 원 한도로 15%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너 안 돼. 그냥 이유 없이 장애보험 안 받아줄래. 청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떻게 보면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33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증여세 연간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네? 증여세는 연간 4천만 원까지고요. 만약 거절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보장성 보험, 장애인 단체 보험, 장애인 연금 보험 모두 판매가 가능하고요. 장애인 보험 역시 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대사망보험금 다 부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보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데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고 세금 혜택을 주더라. 세금 혜택은 어떻게 주나요? 증여세 4천만 원, 100만 원에 한해가지고 15%. 일반하고 중복되나요? 네, 중복됩니다. 일반은 100만 원에 12%, 장애인 보험은 100만 원에 15%.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간단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네, X죠, X. 심사 과정은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2번,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고 1번하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똑같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건강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장애가 있는 거랑 건강하지 않은 거랑은 별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더라도 건강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3번.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장 내역이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건 맞는 거네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했어요? 사업비를 조금 덜 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맞나요? 5천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XXOX 이렇게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 상품을 쭉 보다 보면은 아마 가장 많이 들으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일 거예요. 처음 연금보험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금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 이게 이제 연금보험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금 표현할 때 어떻게 많이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3층 피라미드로 많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맨 밑에는 국민연금, 두 번째가 퇴직연금, 마지막 맨 위에 층이 개인연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국민연금은 필수고 퇴직연금은 이제 퇴직 회사를 다니면 가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연금은 개인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 워낙 오래 사시니까 그 연금 달에 한 2, 30만 원 나오는 거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가에서 20만 원 주는 게 노령연금이잖아요. 그죠? 뭐 20만 원 받기도 30만 원 받기도 하는데 이제 그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에서 조금 나오고 퇴직금 좀 나오고 개인연금 좀 나와서 한 7, 80, 10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좀 풍요롭진 않지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연금보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노후 생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연금보험인데 연금보험은 이렇게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연금 개시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점 전이랑
시점 개시 후랑 나눠져 있어요. 살펴보면은 연금 개시를 65세에 받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65세 이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험 보장 기간이라고 부르고 제1 보험 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1 보험 기간이면서 위험 보장 기간이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연금 수령 전 위험 보장 기간이면서 제1 보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연금 수령 이후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금 지급 기간이라고 하든지 제2 보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65세에 받기로 했어요. 65세 이전은 위험 보장 기간이면서 제1 보험 기간이다. 65세 이후는 연금 지급 기간이면서 제2 보험 기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금보험이니까 사망보장보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연금보험, 연금보장보험인데 내가 연금 개시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까 어린이보험은 뭘 지급했죠? 어린이보험, 어린이가 15세 이전 사망 시 기나이비 보험료랑 책임준비금 중에 큰 걸 지급했잖아요. 그죠? 연금보험은 그게 아니고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합니다. 뭐라고요?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문제에 되게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면은 해지연금금을 지급하고 소멸한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책임준비금. 기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연금을 받는 방식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금을 가입하고 받는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종신연금형. 연금 개시 직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거. 종신보험이 무슨 보험이에요? 내가 사망한 받는 게 종신보험이잖아요. 그죠? 종신은 이제 신체가 종친 거. 그러니까 죽은 게 종신인데 종신연금형이라는 거는 연금 받는 방식에 있어서 연금 개시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종신연금이다. 바꿔 말하면 개시한 순간부터 평생 받는 게 종신연금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확정연금형. 무슨 말이 들어갔어요? 확정.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10년만 받을래요? 20년만 받을래요? 30년 받을래요? 처음부터 기간을 확정하고 지급받는 게 확정연금형이다. 세 번째가 상속연금형. 피보험자가 이제 생존했을 때는 그 내가 가입한 연금에 이자만 받는 거고요. 원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상속이니까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 이게 이제 상속연금형입니다. 네 번째, 혼합연금형.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 혼합이라고 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종신하고 상속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확정하고 상속을 선택한다든지 두 개 이상이 합쳐지면 이게 이제 혼합연금형이다. 마지막에 써있는 일시납 즉시연금은 뭔가요? 내가 목돈을 한 2, 3억이 있어요. 굴릴 데가 없어. 근데 내가 갖고 있으면 자꾸 쓸 것 같아. 아예 맡기는 거예요. 회사에 맡기고 내가 2억 보관할 때, 그러니까 2억을 일시에 맡기면서 다달이 받을래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시납 즉시연금. 이렇게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혼합연금형, 마지막으로 일시납 즉시연금.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종신연금형과 혼합연금형 두 가지는요. 연금 개시 이후에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죠. 이제 연금 재원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재원 중에서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건데 한 2년 받았어요. 재원을 깎아서 2년 받은 건데 3년째 되니까 목돈이 필요해. 보니까 연금 재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해지해가지고 쓰고 싶지만 종신연금형하고 혼합연금형은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 뭐가 된 이유에 연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게 뭐라고요? 종신연금형과 혼합연금형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이에요. 세제 적격 연금 저축.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개인의 연금 가입을 좀 권유하기 위해서 연금 가입에 대한 혜택을 준 게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인데 그럼 무슨 혜택을 주었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제. 비트가 아니고 세금. 세금 혜택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세제 적격 연금 저축입니다. 아마 근로자인 분들은 아실 건데 저희가 이제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MD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로자분들은 아실 텐데 연말 정산하잖아요. 그죠? 연말 정산을 하면은 내가 이거 가입을 했다. 그럼 일정 혜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일정 혜택. 혜택은 밑에서 보시고 어떤 조건들이 있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납입 기간이 원래는 10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잘 나와요, 정말로. 적격 연금 저축의 납입 기간은 10년이다. 과거엔 정답이었는데 이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10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5년. 5년만 납입하더라도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입 나이는 제한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납입 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기에 얼마씩이었는데 이게 연간으로 퉁쳐서 묶였어요. 이게 이제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인가요? 한 달에 150만 원이죠, 그죠? 150만 원까지는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1,800만 원이 돼가지고 세제 적격 혜택을 줄게. 바꿔 말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지원해 줄게. 누가? 국가가. 왜? 너네 연금 필요한데 연금을 좀 가입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냥 하면 가입을 안 하니까 우리가 혜택 줄게. 연금 가입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으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 보험료 공제 방법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냐면은 세제 적격 연금저축의 보험료 공제 방식은 소득공제 방식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맞았는데 그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겠죠. 세제 적격 연금저축의 보험료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하더라. 정리하면은 납입기간은 10년이 아니고 5년이고요. 가입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납입 한도는 분기 한도에서 연간 한도 얼마까지? 1,800만 원까지.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이다.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0문제 중에 거의 한 문제는 거의 꼭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헷갈리시잖아요. 다 같은 연금인데, 앞에서 연금보험 보장 기간 설명하더니 갑자기 세제 적격을 얘기하고 수익연금을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헷갈리시죠? 근데 다 같은 연금인데 어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까요? 네, 퇴직연금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3층 연금 탑을 쌓아야 되는데 맨 밑에가 국민연금이고요. 두 번째가 퇴직연금이에요. 위에가 개인연금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퇴직연금은 중간 2층짜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세제적격연금은 맨 위에 1층짜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하는 거다? 회사가 하는 거다. 회사가 퇴직금을 쌓아야 되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가입해 주는 게 퇴직연금제도다. 역시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퇴직연금제도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5인 이상,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5명이 넘어야지만 이거를 가입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회사가 5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2010년 12월 이후에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5인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전 사업장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맡기는 건데 내부에서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되는 게 퇴직연금 제도다. 그래서 문제도 잘 나오는 게 수령 방법이 연금이니까 반드시 내가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연금 또는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교사셨는데 퇴직하실 때 퇴직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 퇴직금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싸우는 부분이 뭐냐면 퇴직금을 받을 때 할아버지는 일시금으로 받아야 된다. 할머니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둘이 싸우신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할아버지가 막 이랬겠죠.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고 그걸 누구한테 줬냐면 그걸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사업하라고 이렇게 돈을 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제가 그걸 물려받았을 텐데 사업이 안 되고 할아버지의 퇴직금을
홀랑 아버지가 해 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싸우고 계신 부분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 퇴직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든 그 일시금으로 받든 선택할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 할아버지까지 소환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뒤에 문제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하고 혜택은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더라.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해제 적격은 연간 얼마 한도? 1800 한도. 퇴직연금은 연간 700 한도.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제도이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퇴직금은 퇴직금 운용은 내부에서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외부에 맡겨야만 한다. 세 번째, 퇴직금은 연금의 형태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 제가 할아버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계신 거예요. 연금뿐만 아니라 일시금도 가능하다. 연간 혜택은 연간 한도는 700만 원까지다. 요건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1800, 700 헷갈리지 마시고 1800은 세대 적격, 700만 원은 퇴직연금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확정급여형 DB라는 게 있고 확정기여형이 DC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상품은 일반 바구니에 담고 투자 상품은 특별 계정에 담는데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는 좀 안정적인 부분이라서 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뭔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러신 분들은 확정급여형을 하는 건데 이 확정급여형의 가장 첫 특징은 가입한 순간부터 내가 받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사전 확정이라는 말 나오면 확정급여형이다. 이게 이제 DB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확정기여형은 뭐냐면 약간 퇴직금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뭐 펀드, 뭐 채권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직급여가 어떤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변동되는 게 확정기여형이다.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 바구니가 있고 특별계정 바구니가 있다. 마찬가지로 확정급여형 바구니가 있고 확정기여형 바구니가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안정적으로 가는 분들, 확정기여형은 투자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요. 확정급여형은 내가 받는 퇴직금의 급여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고 확정기여형은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변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매우 퍼펙트합니다. 하고 세 번째 IRP는 뭘까요? 그러면 IRP 아마 광고 많이 들으셨을 건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부담, 내가 부담해가지고 추가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후 생활을 위해 가지고 연금을 가입하는 거죠. 조건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또 헷갈려. 아까 퇴직급여 뭐 5인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벌써 폐지가 된 거고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10인 미만 사업자의 적용을 받는 건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담이면서 선택이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의무적인 제도이다. 그게 아니고 앞에 개인형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추가 부담을 해가지고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변액보험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실제로 변액보험은 어떤 그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변액보험을 팔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MD 자격시험을 보시고 변액도 자격시험이 있어요. 이건 이제 70점 70 넘어야 합격이 되는 그 시험이면서 책이 조금 두껍고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강사님 지금은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추려서 가져온 게 지금 부분이에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뭔 말이야? 뭐 이렇게 말 들을 수도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어떤 그 큰 과목을 수소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변액보험이라는 거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액수가 변하는 보험이에요. 변액보험. 그래서 액수가 변하는 보험이에요. 액수가 변한다고 해서 변액보험입니다. 그러면 무슨 액수가 변하나요?
이게 나오겠지만 기본 보장 금액은 정해져 있으면서 투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을 추가 지급하는 게 변액보험입니다. 두 개의 바구니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투자형 상품인 변액, 실적 배당형 보험은 특별 계정에 있으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투자형 상품이 변액보험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험을 가지고 투자도 가능하다. 맞나요? 물론 이제 이게 주식이나 이런 정도의 개념은 아니지만 변액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거죠.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인데 내가 만약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가입을 하고 싶은데 뭔가를 이렇게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적합성 진단이에요. 적합성 진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합한지 안 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액보험의 적합성 진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변액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보험금하고 환급금이 투자 실적인 그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 게 변액보험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보험은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게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을 받는 게 이 변액보험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대표적인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그럼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되냐면 투자 위험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할 때 네, 맞아요. 끝나고 저 엄청 혼나요. 가입할 때 내가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선택을 한 거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은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거고요. 변액보험은 그 위험을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 안정성보다는 조금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변액보험이다. 세 번째, 두 개의 바구니예요. 일반 보험은 일반 계정에,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더라. 뭐라고요? 투자 위험을 계약자가 부담한다. 두 번째, 수익성을 중시한다. 세 번째, 특별 계정에서 운용한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기억하시나요? 원금 플러스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보장을 해주는 게 예금자보호법인데 이런 특성들 때문에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써 있는 것처럼 최저보증보험금하고 특약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납입보험료를 냅니다. 그죠? 납입보험료가 또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액보험료의 납입보험료는 전액 다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된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랑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가 특별계정에 투입이 된다. 전액 다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적립금은 특별계정 평가 등에 의해 가지고 매일 바뀌어요. 매일.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적립금은 특별계정 평가 등에 의해 가지고 매월 변동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매월 변동이 아니라 매일 변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펀드 중 하나 이상을 계약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뭐 주식형, 채권형, 글로벌형, 혼합형 쭉 있으면 딱히 보고 나는 주식이 좋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주식형이 70%, 채권 30%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변경 가능한가요? 네, 변경 가능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 변액 종신보험도 사망보험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망보험금은 최초에 계약한 기본보험 계약. 기본보험금이 뭐예요, 강사님? 변액 종신보험도 처음에 계약자가 이렇게 청약할 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주계약 5천만 원 해주세요. 주계약 1억 해주세요. 주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기본보험 계약이면서 기본보험금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금액, 그게 이제 기본보험금인데 변액보험이다 보니까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강사님 그러면 이게 투자 상품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본보험금보다 적게 나갈 수도 있나요? 수익이 아무리 안 나도 그 약정한 기본보험금만큼은 지급하는 게 변액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이렇게 유지만 잘 하면은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약정한 보험금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액 다 특별 계정으로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사업비랑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간다. 두 번째, 적립금은 매월 변동이 아니라 매일 변동된다. 매일. 세 번째, 펀드 중 하나 이상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고 두 개도 할 수 있고 세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펀드는 변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전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익이 아무리 안 나더라도 기본보험금 처음에 약정한 금액만큼은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매우 퍼펙트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액보험은 이제 뭐 간단히 넘어가면은 변액보험은 반복이에요, 반복. 기본인 기본보험계약 플러스 변동보험계약 플러스 선택특약. 그죠? 근데 잠깐 복습해볼까요? 특약만 가입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하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만 기본보험 계약하고 선택특약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즉 정리하면은 변액보험은 기본보험 계약 플러스 수익률에 따른 변동보험 계약 플러스 내가 보험료를 돈 주고 사는 선택특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변액종신보험이 있고 일반종신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변액종신이라는 거는 액수가 변하는 거고 일반종신은 그냥 안 변하는 건데 이런 거 가능할까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일반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변액종신에서 일반종신으로.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변액에서 일반으로 오는 건 가능한데 반대로 일반을 가입하고 있다가 주식이 좋대 막 하니까 변액으로 가고 싶어. 일반에서 변액으로. 이거는 가능할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변액에서 일반으로 돌아오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에서 변액으로 가는 건 안 된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종신보험에서 변액 종신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예요, X예요? X 무조건 X입니다. 그래서 변액에서 일반은 가능하지만 일반에서 변액은 불가능하다.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건 뭐 간단하게 변액 연금보험. 그러니까 유니버셜의 기능이었잖아요, 그죠? 변액이란 것도 어떤 그 특성이에요. 변액 연금, 변액 종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납입 보험료를 연금 적립금으로 최저 보증해 주는 거고요.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에 사망했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에 사망했을 때 책임준비금을 주는 거고요. 변액 연금보험은 기본보험금 플러스 적립금을 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제 변액 유니버셜이다. 딱 느낌 오셔야 돼요. 변액 투자형이네. 유니버셜 기능이 붙어 있네. 어떤 기능이라고요?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월대체. 입출식 통장의 개념이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 종신이다. 투자형 액수가 변하는 유니버셜 입출입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 사망보험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변액 유니버셜 연금이다. 액수가 변하는 유니버셜 어떤 기능이 붙어 있는 연금, 연금보험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거는 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혹은 월대체라는 거는 어떤 제가 보험료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한 50만 원짜리 낸다고 해볼게요. 50만 원 보험을 가입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 가입했는데 사업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해지하기는 싫어. 그럴 때 이제 아까 사업비랑 위험보험료가 있잖아요, 그죠?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적으로 적립금에서 빠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적립금에서 보험료, 위험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개념이 월대체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개념이에요. 쉬어가는 개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조금 쉬어가 볼까? 이게 이제 월대체. 그래서 유니버셜의 기능은 추가납입, 중도인출, 월대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하고 변액을 좀 비교해보면 일반은 안정성을 중시하고 일반 계정, 바구니죠, 바구니. 일반 바구니에서 하고 공시율을 적용한다면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지만 기본 보험 계약은 보장해준다는 거. 두 번째, 바구니가 일반 바구니가 아니라 특별 바구니다. 하고 실적 배당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대표적인 투자형 상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표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표. 간단히 보시면 일반 보험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고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투자 위험은 회사가 부담하는 거고요. 자산 운용 어떤 바구니였어요? 일반 바구니. 이렇다면은 변액보험은 그 보험금이 변동하더라. 그 변동하는 주기가 매월 아니고 매일 변하더라.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적용받지 않지만 기본 보험 계약하고 선택 특약은 적용을 받더라. 근데 누가 원해서 가입한 거니까? 계약자가 원해서 가입한 거니까 투자 위험을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자산 운용을 두 개의 바구니 중에 일반 바구니가 아니고 특별 바구니에서 진행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변액보험 보험금 환급금은 매일 변동해요, 매일 변동하고요. 이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가 뭐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세요? 네. 요게 이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라는 책이에요, 책. 이렇게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프도 뭐가 보이는 것 같고, 그죠?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인데, 이게 우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집으로 우편으로 가는 거고, 요새는 우편 잘 안 하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요? 메일도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다. 그래서 어느 주기로 나가냐면은 분기 주기로 나가요. 분기라는 거는 3개월에 한 번이 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기별로 보험 계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리하면은 변액보험의 보험금과 환급금은 매일 변동이 되는 거고요.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어떤 펀드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고, 가입 이후에 분기별로 보험 계약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받는 거는 우편도 괜찮고 메일도 괜찮고, 그것도 귀찮다고 하면은 내가 생각이 났을 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안 돼요? 네, 그 상품의 특징은 확인 가능한데 그 수익률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변액보험의 개별 수익률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가능하지 않고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종신보험의 계약 시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뭐라고 했죠?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 그죠?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정기보험에 관한 설명이에요. 1번 아니네요. 2번 다양한 질병 발생 시 2번 수술이 아니고 종신보험이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생명, 사망보험이 종신보험이다. 2번도 아니고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죠. 4번 다양한 특약을 부과하여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종신보험 주계약에 뭐 암특약 넣고 재해특약 넣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더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2번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틀린 걸 찾는 거예요.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 곤궁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다. 가장이 돌아가시면 남겨진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한 상품이 종신보험 맞고요. 2번 다양한 특약 부과를 통한 종합보장형 맞죠? 방금 나온 거. 3번 보험 기간을 미리 기간을 정해놓고 주는 건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언제 100살에 돌아가시던 200에 돌아가시던 언제 돌아가셔도 주는 게 종신보험. 그래서 정해놓고 주는 건 정기보험.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어린이보험과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어린이보험은 교육보험의 성격이 가미된 상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번 교육보험은 생사혼합보험으로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제가 이거 진짜 대표 오답이었습니다. 그죠? 교육보험은 생존보험으로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각종 질병과 상해가 아니라 어떤 그 학자금, 양육자금 이런 거였어요. 2번 부모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존했을 때는 학자금, 돌아가시면은 양육자금 지급하는 거고 3번 부모 사망 시 교육자금과 양육자금을 지급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안전사고, 범죄 노출 이건 어린이 보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있는 생존보험은 없다. 있죠.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은 정기보험을 통해 가지고 보험금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2번 교육보험은 부모가 사망할 경우 계약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장받을 수가 없다. 교육보험은 부모 생존 시에는 학자금을 사망 시에는 양육자금과 어떤 그런 걸 주는 게 교육보험이다 말씀드렸고 3번 해제 적격 연금저축은 최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5년. 4번 어린이 보험은 사망 보장하는 급부 설계를 할 수가 없다.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다음 보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에서 만 15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뭐였어요? 내가 낸 돈, 납입한 보험료랑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거, 큰 거, 큰 거. 저희가 뭘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하죠. 큰 거. 키도 큰 거. 키 큰 거. 이건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제 키에 대해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생명보험 상품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종신보험은 A, B, C를 보니까 A랑 연결이 되어야겠네요.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이 처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종신보험. 근데 가랑 A는 없으니까 연금보험은 노후를 대비한 상품이다. 가랑 C도 없네요. 나랑 C도 없네요. 그죠? 그럼 유니버셜 보험은 유니버셜 보험, 보험의 기능인데 추가 납입, 중도인출, 유연성이다. 그럼 다랑 B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몇 프로까지요? 일반 보험은 100만 원에 12%까지, 장애인 보험은 100만 원에 15%까지 중복 가능합니다. 그죠? 2번. 장애인 전용 보험은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혜택을 준 거예요. 3번.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반 상품과 똑같은 절차로 가입을 시켜야 한다. 요게 이제 틀렸네요. 그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높은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주죠. 12만 원, 15만 원이니까. 3번 가입 당시에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가지고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4번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 맞는데요? 답이 일반 보험보다 나이 죄송합니다. 2번이죠, 2번. 더 높은 한도가 아니라 한도는 100만 원으로 똑같은데 그죠? 그 한도가 같은 와중에 그 공제해주는 금액이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정답은 2번이요. 맞습니다. 한도는 동일합니다. 네, 윤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에 들어갈 공통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연금보험에서 위험보장기간인 제1보험기간의 사망 시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해지연금금이 아니고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되고 어린이 보험에서는 내가 낸 돈하고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연금보험의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연금보험은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기간, 위험보장기간이 제1보험기간이고요. 연금지급기간이 제2보험기간이다. 맞는 내용이고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의 경우 연금 개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한번 연금 개시가 되면 해지할 수가 없는 게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이다. 정답은 3번. 다음 보겠습니다. 네, 바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근로자 퇴직 시에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영 수익과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 안정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확정 급여형.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산급여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퇴직급여는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연금이 아니고 일시금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싸우고 있더라. 정답은 2번이에요.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과 환급금이 변동이 되죠. 2번 변액보험은 안정성이 아니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라이프 MD가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라이브 시간이 언제냐면은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라이브 시간이 월요일부터 처음 오신 분들, 뭐 학습이 좀 막막하신 분들, 시험 시간이 다가오는데 좀 공부가 좀 안 돼 있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번 주는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일이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최종 합격 총정리 수업을 실시합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저녁 식사 드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라이프 MD 라이브 방송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시간씩 3일 하니까 조금 이제 총 정리 느낌의 어떤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멋있고 더 잘생긴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거니까 언제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자격시험 총 정리 라이브 강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라이프 MD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없으시겠죠?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벌써 4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오늘 수능 날이니까 기가 막히게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감기 걸리지 않게 정말 조심하시고요. 장갑, 목도리, 핫팩 정말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 다 사용하셔가지고 오후에도 따뜻한 목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이프 MD 채널에 있는 이유는 우리 MD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목요일 4일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